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알파 7R 마크 3를 준비를 했어요. 와, 뭐랄까요,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무게추가 너무 소니한테 기울어 버렸어요. 제가 좀 중도 지향적인 인간이라서 잘 나가고 있는 데는 좀 안 끼어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니 편은 그만 들고 캐논 편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거죠. 자, 캐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야, 이거 좀 이상한데요? 자, 이쪽에 있는 게 알파 7S 마크 2예요. 이게 마크 2고, 이게 마크 3예요. 저는 이 마크 3라는 카메라가 알파 9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네이밍 자체가 7이잖아요. 다른 부분보다 이렇게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 마크 2의 요 윗라인하고 마크 3의 윗라인이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뚱뚱해져요. 그러니까 알파 7R 마크 3랑 알파 9하고는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조금 깜짝 놀랐었어요. 또 알파 9 같은 경우엔 제 기억에 위에 이 다이얼이 두 개가 달려 있고 다이얼 크기가 이거보다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알파 7 마크 2하고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의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조금 뚱뚱해졌다 이거죠. 자, 기계를 이렇게 좀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미지 센서 쪽인 거죠. 얘는 4240만 화소급 이면 조사용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존의 이면 조사용 센서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장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간 기능이 뭐냐면은 멀티샷 기능이 들어갔어요. 디지털 백 쪽에서는 멀티샷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게 뭐 픽셀 시프트 뭐 그런 희한한 이름으로 불러요. 여기 있다. 픽셀 시프트 M 촬영 뭐 이런 메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진을 4장을 찍는 거예요. 어떻게 찍냐면은 처음에는 한 장 딱 찍고, 그리고 손떨림 보정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한 픽셀 옆으로 가서 한 장을 찍고, 아래로 한 픽셀 내려와서 한 장 찍고, 또 왼쪽으로 한 픽셀 들어가서 한 장을 또 찍는 거예요. 이렇게 4장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한 장으로 합쳐요. 그래서 디테일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이게 그 DJI의 하셀블라드라는 카메라가 있죠. 그 녀석이 이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4장을 찍은 걸 합쳐가지고 2억 화소짜리 사진을 만들어 냈었는데, 그 기능을 조금 변화를 줘가지고 그냥 화소는 똑같이 쓰고 디테일만 끌어올리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기왕 만드는 김에 화소를 4배를 뻥 튀겨가지고, 이게 이제 4200만 원이니까 뭐 1억 6천만 화소급 사진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으로 가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뭔가 멀티샷 기능으로 조금 더 뛰어난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장점인 거니까요. 뭐 긍정적으로 봐줍시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걸 촬영할 때 좀 궁금한 게, 이제 트라이포드 같은 데 딱 올려놓고 촬영을 하면은 이게 시간 간격이 있어요. 1초에서부터 30초까지 조정할 수가 있어요. 한 장 찍을 때 1초 전에 한 장 찍고, 1초 있다 한 장 찍고, 1초 이렇게 4초 걸리거든요. 그런 것들 찍었을 때 만약에 중간에 이미지에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될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근데 지금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기에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찍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 나중에 뭐 결과가 나오겠죠. 이 옛날에는 뷰 카메라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주름통 달리고 보자기 뒤집어 쓰고 이렇게 본 다음에 나와서 필름 넣고 이제 닥슬라이드 빼버리고 탁 찍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뒤에다가 스캐너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쭉 사진을 읽어드리는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런 카메라들은 이 오밤중에 찍어요. 낮에 찍으면 건물 밑에 층에서 누가 걸어 다니면 그 진동 때문에 한 라인이 나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밤에 비행기가 훅 거리고 날아가면 그 한 줄이 나가고 그랬었대요. 그런 카메라가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디지털적으로 처리하니까 그런 면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그럼 멀티샷 기능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미지 센서가 얘기를 계속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은 오축 손떨림 보정 장치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알파 9 같은 경우에 오축 손떨림 보정에 5 스텝을 보정을 해줬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5.5 스텝을 보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알파 9보다는 조금 0.5 스텝 정도 더 올라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동영상 모드인데 동영상 모드가 왜 크롭이 들어가 있지? 이건 나중에 해봅시다. 지금 급하니까. 자, 일단 녹화를 눌렀어요. 그리고 이게 5.5 스텝인데 제가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어 보면은 잘 모르겠는데. 자, 재생을 눌러서 플레이. 동영상에도 손떨림 보정이 잘 먹네요. 뭐 이런 거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째 좋아요. 자, 이거 됐고요. 그리고 또 그 정도면 이미지 센서 쪽에서는 뭐 딱히 뭐 개선 사항이 없는 건가? 뭐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파인더를 딱 들여다 보잖아요. 꽤나 훌륭해요. 와, 포커스가 그냥 이 스튜디오가 이쪽은 하얀데 저쪽은 새까맣거든요. 그런데 그냥 누를 때마다 무음 모드라서 지금 띠딕띠딕 소리가 났으면 좋겠는데 잘 잡아요. 무지막지하게 잘 잡아요. 매끄럽게. 거기다가 이 셔터 눌리는 소리 들어보시면은 뭔가 조금 더 찰진 느낌? 뭔가 꽉 잡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럼 AF 에어리어 몇 개야? 지난번에 뭐 알파9 리뷰하면서 숫자 몇 개 틀렸더니 숫자 몇 개 틀린 게 아니구나. 뭔가 잘못 얘기했다가 욕을 개바가지로 쳐먹고 나서 이런 자신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399개의 포커스 에어리어. 그 옆에 또 저기 써 있네요. 기계식 셔터로 초당 12연사, 그리고 전자식 셔터로 초당 10연사. 그게 돼요. 알파9 같은 경우가 기계식으로 초당 5연사, 그리고 전자식으로 20연사인가 그랬었죠. 기계식 셔터에 있어가지고는 알파9보다는 알파7R 마크3가 조금 더 진보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이 꼬이고 있어요. 자, 계속 보면서 넘어갑시다. 파인더야 이게 알파9하고 똑같죠. 그리고 뒤에 이 LCD 모니터도 알파9하고 똑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파인더를 들여다보고 촬영했을 때 촬영 매수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알파9이 480장이었나요? 그리고 얘가 파인더 들여다보고 550장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알파9에 비해서 알파7R 마크3가 조금 더 이런 면에서 효율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며칠 사이에 상당히 이런 거를 참 진보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컷수에 제일 관계가 있는 거는 배터리예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MP-FZ100인데 이게 2080mAh예요. 그리고 이게 알파 7S 마크2거든요. 마크2에 사용하던 이 배터리가 1020mAh예요. 그러니까 2배가 넘어가는 수치로 새 배터리가 용량이 커졌어요. 그에 따라 가지고 촬영 시간도 상당히 늘어났고, 그리고 뭐 촬영 시간이 그 사진에서만 늘어난 게 아니고 동영상에서도 꽤 많이 늘어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컷수 끝냈고, 이게 또 사진 전용 카메라다 보니까 뭐 사진에 있어가지고는 솔직히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LR들처럼 직접 이 파인더로 영상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그 점은 우리가 익히 인정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그 점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현존하는 DSLR 그리고 미러리스 카메라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마음에 들게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동영상으로 넘어가 봅시다. 동영상을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 4K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라는 게 가능해요. HLG라고 돼 있는데 이 로그라는 게 옛날 그 스티븐 스필버그 아저씨가 소니 카메라를 가지고 영화를 찍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쫙 보여주니까 뭐 나쁘지 않은데 근데 뭔가 이상해.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소니가 로그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 로그는 조금 더 아날로그처럼 보여주는 그런 그 느낌적인 느낌? 뭐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로그가 화두가 됐던 게 뭐 벌써 한 2, 3년 전 그 옛날 얘기니까 일단 로그는 대충 넘어가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여기 4K HDR이라고 써 있어요. 이건 이제 HDR도 지원을 하는 카메라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든 게 저한테 HDR 모니터가 없어요. 예전에 이제 4K로 뭘 촬영하고 이제 화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막 한참 얘기를 하는데 좀 저하고 이제 핀트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4K 모니터 못 써요? 그랬더니 4K 모니터가 아니고 1440p 모니터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4K가 2160p거든요. 근데 1440이나 2160이나 그렇게 픽셀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1440하고 4K는
너무 다르게 보여요. 보여주는 정보량이라든가 얼마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너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1440을 보면서 4K를 평가하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HDR에 대해서 HDR을 지원하지 않는 모니터를 쓰면서 이걸 말을 하면은 뭔가 잘못된 그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으니까 HDR 기능이 있다는 정도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동영상 기능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로그라든가 HDR이라든가 4K 30p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막강한 것 같아요. 거기다 S&Q 버튼이 있죠. 슬로우 앤 퀵 뭐 이런 건가? 이게 너무 빨리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워낙에는 캠코더 같은데 그 들어있던 그 고속 촬영, 저속 촬영, 그 타임랩스 말하는 거죠. 그 기능인데 그게 이제 밖으로 노출이 되면서 훨씬 더 수월하게 거기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배터리 얘기했고 메모리 슬롯 2개 있어가지고 아래쪽에 고속 메모리가 들어가고 위쪽에 그 SDXC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메모리도 여기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방향키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히 배치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터미널 살짝 살펴보면은 여기 특이하게 뭐가 들어와 있냐면은 USB Type-C가 들어왔어요. USB 3.1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랄까 촬영을 하고 나면 SD카드 속도에 따라 가지고 파일을 옮기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었는데 여기다 Type-C를 꽂아가지고 3.1로 날리게 되면은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고속으로 메모리를 비워버릴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거를 이제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새로 나온 소프트웨어로 카메라를 제어하거나 딱 촬영했을 때 저장을 카메라에 할 것인지 컴퓨터에 할 것인지 그거를 선택해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유선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뭐 어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기존에 그대로 사용하지 싶어요. 여기 뭐 플레이 메모리즈라든가 뭐 홈, 모바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쓸데없이 비싼 액세서리들 이게 좀 애매한데 소니는 예전부터 뭐 액세서리 장사에서 돈을 많이 남겨왔으니까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거 배터리 88,0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충전기, 여기 새로 나온 충전기거든요. 여기 돈 10만 원 정도 나가요. 근데 이거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걸 한 개, 두 개 가지고 쓰지는 않아요. 여기만 해도 이 마크 2용 배터리가 한 10대 개 굴러다녀요. 그래서 저 충전하는 테이블 위에 가보면 충전기들이 몇 개가 쭉 있고 배터리 옆에 이게 수북히 쌓여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게 되면은 요거 해가지고 18만 원어치를 쭈르륵 깔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되는 거죠. 요거 좀 한 2개나 뭐 4개씩 충전되는 그런 충전기도 좀 같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배터리를 보고 있으면은 이 알파 7이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알파 렌즈 시절에 뭐 알파 55라든가 58이라든가 이런 애들의 라인을 타고 내려온 부분도 있지만 넥스의 잔재가 남아있는 부분들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이 배터리가 대표적으로 넥스 시리즈에 사용하던 그 배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던 건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배터리의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 정도는 용납이 되십니까? 글쎄요. 아니 차라리 그냥 기존의 알파에 쓰던 걸 그냥 가져오든가 F717이나 707 시리즈에 쓰던 그 모양새의 배터리가 그냥 이어져 와도 되는 걸 굳이 또 이렇게 새로운 스타일로 만들어 가지고 돈 또 나가게 해주시네요. 제가 알파 900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 900용 배터리만 한 6개 있더라고요. 그거 좀 재활용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뭐 그런 생각 드네요. 자, 뭐 더 지금 이렇게 첫인상 편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손에 잡는 느낌 괜찮고요. 그리고 셔터를 눌렀을 때 제가 기계적 감성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이 있죠. 한 장 찍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 장을 더 찍고 싶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야 사진을 건질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고 취미로 찍는 사람들한테도 어필이 되는 거죠. 사진 찍는 게 즐거워야 되니까. 프로페셔널들은 찍는 느낌이야 그런 건 다음 문제고 결과물이 잘 나와야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건 프로페셔널의 영역인 거고 아마추어의 영역에서 즐기는 입장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느낌, 카메라를 잡고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이 아주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이 마크 2 시리즈에 비해 가지고 마크 3로 오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개선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또 여기 액세서리로 그 외 새끼손가락 거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그려져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은 GP-X1EM이라는 액세서리인데 그것도 없이 잡아보니까 또 그럴싸하네요. 그거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마크2 시리즈가 마크3가 나오면서 미완성 바디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어요. 저는 마크2도 쓰면서 그렇게 뭐 안 좋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알파9에 이어서 알파7R 마크3를 써보고 나니까 이 마크2 시리즈들이 야 이게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태까지 왠지 우리가 소니한테 당하고 있었다는 생각도 이번 카메라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기분이 나빠요. 사실 알파9에서도 느꼈던 건데 이 AF 같은 것들에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냐면은 저는 영상을 촬영을 하니까 이제 사진을 안 찍거든요. 이 영상 촬영용 짐벌에다가 카메라를 달아놓고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애매하니까 무선 팔로우 포커스라 그래가지고 무선으로 연결해서 이 포커스 조정하는 걸 따로 달아서 쓸 생각이었어요. 근데 알파9에서 그걸 딱 잡고 딱 찍는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알파7R 마크3도 그 점에 유의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포커스가 이렇게 오케이 다시 잡았고 오케이 꽤나 원활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반응을 해준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뭐 6500 포커스 6300, 6500에 쓰던 그 포커스가 좀 더 개량돼가지고 풀프레임 카메라에 들어왔다는 생각도 들고 아직은 제가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진에 대한 평가는 좀 내려드리기 어려운데 근데 뭐 알파7R 마크2도 사진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으니까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카메라가 이제 S가 나왔을 때 그제서야 이제 그 마크3 라인이 완성이 되는 건데 얘도 영상용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기대가 됩니다. 자, 얄밉네. 카메라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번에 좀 안 좋은 소리를 좀 해주고 싶었는데 안 좋은 소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자체 가드가 너무 강력해요. 구입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카메라 알파7R 마크3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필승!